안녕하세요. 고TV 건덕근 김고은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아이 때문에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전 많죠. 저희 애들은 큰애가 잠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요. 야경증도 있고 뭐 악몽도 꾸고 자다가 돌아다니기도 했고. 와 진짜 뭐 돌아다니는 것도 했어요. 우리 첫째가 그랬어요. 저희는 첫째가 야경증. 이제 정말 갑자기 특히나 되게 피곤했던 날 갑자기 막 자다가 막 엄청 울어 막 그러면서 막 누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말 무슨 영화 보면은 막 뭐 이게 뭐지 막 이런 싶을.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자기도 하고 막 울다가 아예 깨워가지고서 다시 자면 금방 다시 잠드는데 그런 행동들 때문에 놀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는 주변에 보면 되게 많아요. 그게 야경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 옛날에 보면 목류병 갑자기 자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뭐 공동묘지에서 발견됐다 뭐 어디서 발견됐다 갑자기 공동묘지야. 목류병 환자 하면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이 떠오르잖아. 뭐 냉장고를 열어서 갑자기 요리를 조선시대세요. 전설의 고향 세대여서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이제 목류병, 야경증 이런 건 수면 장애 중에 이제 종목인데 소아에서의 수면장애 세 종류, 악몽, 야경증이 나이트 테러라고 하는 거고 목류병.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맨날 학생 때 외웠던 게 그런 악몽은 그 렘 수면기, 뇌가 엄청 활발할 때여서 얕은 잠 때 하는 게 악몽이고요. 야경증이나 목류병은 비렘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깊은 잠 잤을 때이기 때문에 보통은 목류병이나 야경증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을 못해요. 너 어제 왜 그랬어?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종류고 악몽은 아침에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건 다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어가지고요. 그냥 크면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교과서에서도 초등학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고 나왔는데 저희 아들도 정말 초등학교 되니까 없어졌어요. 야경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관찰한 결과 굉장히 피곤하게 논 날 특히나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낮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게 갑자기 막 일어나서 정말 울고 엉엉 울고 막 무슨 막 뭐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말을 해요. 방언 터지듯이. 그럴 때는 아이를 일단은 깨우시는 게 좋아요. 다시 누워서 우리가 막 말을 걸어도 얘는 그게 안 들리고 우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를 깨워요. 일단 깨우면 갑자기 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리둥절하고 울음을 멈추고 그 순간은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흥분돼 있었던 상태라는 것 자체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이제 깨우고 나서 맨정신인 걸 확인하고 다시 재우면 다시 자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막 두세 번씩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루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재우고 또 하던데. 진짜?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야경증인데 딱히 치료는 필요 없고 그냥 옆에서 깨우라. 그게 일단은 족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우면 잡니다.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가끔 이게 뭐 경기 아니냐 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지금 제가 말한 정도의 증상이다라고 하면 야경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다가 갑자기 뭐 근육을 뭐 이렇게 움찔움찔 한다거나 정말 경기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촬영해서 뇌파 검사까지 필요하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악몽 꾼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침대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막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를 깨우고 다시 재우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감별을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기분 좋게 일어나면 내비두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런 경련성 질환은 뇌에서 전기파가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그 다음에 낮에도 막 몸을 이상하게 꼬인다. 이런 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저희가 밤에 아기가 보챌 때 이제 특히 2돌 안 된 애들 5돌 미만 애들한테서 봐야 되는 건 이제 장중첩증 장 꼬인 거거든요. 장이 이제 밤에 애들이 자다가 막 장이 꼬이면서 막 울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잘 때만 난리 치면서 우는데 아침에 낮에는 멀쩡하다. 그럼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장중첩증 이런 게 주로 밤에 응급실에 많이 오는 질환들이긴 한데 그런 아이들은 아침에도 깼었어도 주기적으로 많이 보채고 울고 난리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깼을 때 아이 컨디션을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겪으면 다들 또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이들 놀래서 다음날 이제 그래도 불안하시니까 걱정되니까 이제 소아과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응급실 있을 때는 응급실로 들쳐업고 오시죠. 그럼 이제 오면 애는 또 말똥말똥해요. 여기 어디예요? 하고 이제 또 좋아하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머쓱해서 다시 집에 돌아가시고
있으시고 하시죠. 근데 주로는 사춘기 이전 아이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르신들이 새벽잠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꿈이 없어져요. 근데 아기 때는 거의 잠의 대부분이 꿈이어서요. 잘 때 뇌 상태가 굉장히 스펙터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푹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거의 깨있는 때랑 비슷한 정도의 활성을 보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꿈이 줄면서 새벽잠이 없어지면서 빨리 깨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꿈이 없는 깊은 잠이랑 꿈을 꾸는 얕은 잠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보통은 좋아집니다. 근데 너무 사춘기 지나서도 수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실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모르시기는 어렵지만 뭐 자폐가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 성인이 돼서도 잘 수면 문제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서 처방할 수 있는 멜라토닌 같은 그런 수면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흔치만 생소한 야경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다음에 알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